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저가전 종합 사가수의 손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1차 시험에서는 별표 1, 2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되는 데서 한 문제가 반드시 저가전 종합 사가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차에서는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깊게 뭐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런 것까지도 나오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가 뭐냐, 그리고 무엇을 조사하느냐, 이 정도 수준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서는 1회부터 10회까지 우리가 10번 정도 지금 현재 2차 시험이 치러졌잖아요. 그 중에서 뭡니까? 딱 한 해만 빼고, 딱 한 해는 5점짜리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 부분만 빼고 나면은 대부분 15점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되는 품목이다. 5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뭡니까? 저가전 종합 사가수의 보험금 산정하세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가전 종합 사가수에 대해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저가전 종합 사가수를 먼저 공부하면 보험의 어떤 구조도 모르겠고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먼저 수확감수 보장 보험금, 그리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 그리고 시설물 보험금, 이것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오늘 이제 저가전 종합 사가수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전 종합 사가수라고 왜 이렇게 붙여놨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인삼 공부할 때는 특정위험 보장 인삼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이 붙어져 있었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인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요 종합위험을 보장하지 않고 뭡니까? 태강우 지파, 폭폭 침례, 뭡니까? 특정위험만 딱 보장을 해줬어요, 그죠? 보험 정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특정위험 보장 인삼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거고, 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요 4개 품목은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요 종합위험이 요겁니다. 여기는 보상하는 재해 전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표에는 1돼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제가 다 수정하다 보면 더 혼선이 오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뭡니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종합위험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가 종료 이후부터는 오직 태강호, 지파, 지일가, 요 뭡니까? 7개 특정 위험만 보장해주는 품목. 그래서 저가전 종합 사가수라고 이렇게 명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걸 갖고 저가 후 특정위험 보장 사가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저가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 표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저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표는 보면은 뭡니까? 종합위험을 보장해 준다 해놓고 여기 보면은 저가전인데도 뭐 이렇게 태풍, 광풍, 우방, 집중호우, 화재, 지진 따로 나와 있고 우방만 따로 나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 이제 상품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냐면, 저가전에 종합위험을 보장해 주는 상품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합위험을 다 보장받으려면 그만큼 위험을 많이 보장받으니까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 절감 효과를 노리고 나는 특정 위험만 보장받을래, 이렇게 이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특정 위험만 보장받겠다 하는 그 특정이 뭐냐면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하는 겁니다. 나는 종합위험 이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조수에 일어나지도 않는 거 이거 괜히 보험료만 더 비싸져. 나는 오직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요것만 보장받을래 하고 보험을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종 특정 한정 보장권의 가입권에 하나 해갖고 조사 내용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특정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면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그죠? 저가전 종합 사가수니까. 그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박이 왔다고 하더라도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지도 않고요. 태풍이 와서 막 낙엽이 감나무에 낙엽이 막 떨어지고 하더라도 낙엽 인증 피해가 얼마인가 이런 걸 조사하지 않아요.
참 웃기죠. 그죠? 왜 조사하지 않지? 예,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왜 조사하는가, 무엇을 조사하는가, 언제 조사하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쫙 있게 깨우쳐야만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그 데이터들을 줄 때 쉽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들 공부를 하시니까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저가전 종합 사가수는 완전히 수학 감소 보험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수의 보면은 과수 품목이 대부분의 과수 품목이 포도, 복숭아, 자두 뭐라든지 그리고 오미자, 유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두라든지 이런 모든 품목, 과수 품목들이 다 수학 감소 보장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과 특징만 다르지 결국은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됐나 그거를 조사해 갖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구조만 딱 알면 과수 품목이 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먼저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저가전 종합 사가수 품목에 대해서 사과배, 단감, 들금만 있죠. 그 품목에 대해서 보험사가 나지 않건 저가 종료후에 가수원에 가서 저가 종료에 그 나무에 달린 사과가 몇 개 달렸나, 배가 몇 개 달렸나 이것을 조사를 해요. 그걸 갖고 저가 후 착가수 조사라고 합니다.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조사하죠. 이걸 왜 하겠어요? 보험사고가 났건 나지 않건 할 때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만약에 보험사고 전에 저가 종료 전에 보험사고가 났다면 그것을 얼마쯤 피해가 났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운 수확 감소 보장 손해조사 있죠. 수확 직전에 가서 한다 그랬죠. 예, 보험사고가 언제 났건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있다가 수확 직전에 수확량을 딱 조사해 갖고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가 피해로 파악해갖고 그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딱 합니다. 자, 요걸 예로 들게요. 저가전 종합 사가수에도 반드시 보험 계약할 때는 평년 착가수가 몇 개인가 이 가수원에, 쉽게 말해서 사가 가수원에 한 해 이 가수원에 몇 개 정도 달린다는 것이 예측이 되는 그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갖고 평년 착가수라고 할 겁니다. 그죠? 예, 몇 개가 달린다. 요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딱 조사해 봐봤어요. 저가 종료후에 가서 딱 조사해 보니까 만약 6,000개야. 그러면은 이 과수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만약에 이렇게 보상하는 죄로 보험사고 났다 하면은 가서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무조건 놓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우박이 떨어져서 피해가 됐네. 요까지만 딱 조사하면 끝이라 그랬죠. 수확량 조사는 수확 접기에 가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수 같은 경우도 무슨 피해 조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가 딱 종료된 이후에 딱 가서 조사를 해버리니까 6,000개야.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원래는 10,000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저가 후 착가수를 조사하니까 6,000개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몇 개가 피해 났나요? 그렇죠? 암산을 해도 4,000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 4,000개가 결국은 뭐다? 피해량이에요, 피해량. 그러니까 요 4,000개를 피해가 났구나 하고 착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수학 감소 보장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말만 착가 감소 보험금이지 수학 감소 보험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수확량이 얼마인가 그거를 파악한 거고, 여기는 뭐죠? 예, 착가가 몇 개 됐나 하다 보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이에요. 결국은 뭐죠? 이 착가됐다는 것이 결국은 수확이 얼마가 됐나. 쉽게 말해서 저가 종료 후에 달려있는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그 과실 사과가 만약에 6,000개가 달려서 있다면 결국은 그 이후에 사고가 안 났다. 그 가수원에. 그러면은 그 수확기에 가서 사과가 몇 개를 수확하겠어요? 6,000개를 수확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 저가 착가수 값이 이게 수확량인 거예요. 6,000개가 수확될 거야라는 것을 저가 종료에 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빼니까 피해가 이만큼이구나 하니까 결국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결국은 착가감소 보험금도 똑같은 구조로
파악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이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그냥 너무 어려워. 어떤 분은 야 진짜 정말 똑같은 구조네 쉽구나. 그쵸?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사고 났어야 할 때는 이 보험 사고에 대해서 얼마큼 피해 났는지를 어떻게 파악해서 보험금을 주는가 그 틀을 아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거 여러분께서 2차 2과목에서 제가 기초다지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안내드릴 내용이 바로 요건 내용이에요. 1차 시험에서 사실 이런 거 나오지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1차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1차 시험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 중요한 거 딱 그냥 그 몇 가지만 딱 알면 그냥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 나온 것도 간단하게 그냥 빨리빨리 풀어드리죠.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하는 이유는 2차 시험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 이런 큰 틀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가 착가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보험 사고 나더라도 저가전 종합이니까 예. 그 피해 사실 확인만 조사하고 있다가 결국은 수학 감소 보장 품목이 사고가 언제 나든지 상관없이 보상하는 죄로 피해 났네 그까지만 확인하고 있다가 수학 적기에 가서 수확량을 조사해 가지고 이만큼 피해 났구나.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듯이 저가전 종합 사가수도 저가 척가수 조사를 해가지고 요만큼이 이번에 수확이 됐네. 앞으로 예정된 수확량이 요거네. 그러면 그 차이가 피해로 인정해갖고 착가 감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예, 요 구조만 일단 여러분께서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 긴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 여기는 근데 왜 조사하죠? 선생님? 하고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왜냐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있다가 여기 가서 딱 조사해버리면 모든 것이 피해가 얼마인지를 딱 알 수가 있는데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혹을 가지셔야만이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되시고 이해가 되시고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우박 피해가 있었을 때는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고 태풍 불어갖고 탄감 떫은감에 잎이 막 떨어져요. 예,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나고 조사를 하도록 돼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요분들은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5종, 태강우 집파지 요 보험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받을래 하고 결국은 보험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냈겠죠. 예, 적게 냈으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났다 그러면 즉시 가서 조사해가지고 요만큼 피해가 났네. 그거만 인정해 주려고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놓고 그냥 공부하다 보면 왜 여기는 조사하고 왜 조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특약 5종 한정 보장 특약 요 특정 위험만 보장받을래 하고 가입한 건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보험금을 적게 지불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종합위험 이렇게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하게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이런 조사 같은 거 다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딱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착가 피해 과실수 이 4,000개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 5종 한정 위험만 보장받는 특약을 가입하였으므로 해당재해에 대한 피해 부분만 따로 파악해서 착가 감소 과실수를 파악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이래 돼 있죠. 그쵸? 예. 그리고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였으므로 그만큼 피해도 적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께서 2차 2과목 딱 공부해보면 보험금 삼식에 미니멈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이렇게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건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착가 감소 보험금은 시키면서 착가 피해 과실수 있죠. 과실수가 이것보다 당연히 적게 조사가 됩니다. 이거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뭔 얘기인지 알죠? 당연하게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하면 실질적으로 피해 난 만큼만 딱 조사를 하니까 요것이 쉽게 말해서 4,000개가 아니라 3,000개라든지 2,000개라든지 그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만큼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차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한 건이라면 저가 종료 전에도 어떻게 되죠? 특정위험 보장이니까 그렇죠. 가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조사를 할 때 무조건 놓고 어떤 사고 났다고 해서 다 조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박이
우박 사고 나서 피해를 입었어요 하고 신고가 오게 되면 우박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떨어지면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 과실에 우박이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거나 막 그래야 되겠죠. 예, 그 피해. 그러니까 그걸 갖고 유가 타박률을 조사한다 그래요. 우박으로 인한 유가가 이제 유치원할 때 유자겠죠. 그렇죠? 과일할 때 과자니까 어린 과실이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유가에다가 막 딱 맞아갖고 피해 입은 거, 몇 프로가 피해됐나? 그걸 조사하는 거고요. 우박 사고가 났을 때는 유가 타박률을 조사한다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태풍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럴 때는 쉽게 말해서 아니 태풍 불어갖고 무슨 그 뭐 과일에 피해가 있을 게 없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낙엽 인정 비율. 이파리가 막 태풍 불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파리가 팔랑팔랑거리다 떨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 보험 사고가 났다 할 때는 단감 떫은 감에 한해서만 낙엽 인정 비율을 조사를 합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알죠? 다른 사과배 같은 경우는 태풍 왔다 하더라도 낙엽 인정 피해율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단감 떫은 감 같은 경우는 낙엽이 많아야만이 그마침 단감이 수확량이 많고 좋대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두두두 떨어지고 피해를 입으면 그마침 수확량이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로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우박 사고 났을 때는 유가 타박률을 조사한다.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요 나머지 사고일 때는 단감 떫은 감에 한해서만 뭐죠? 낙엽 인정 비율을 조사한다. 요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또 더 있어요. 원래라면 이 도표가 그러니까 100%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막 틀린 상태에서도 막 출제가 되었고 이번에 많이 처음으로 대폭 수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게 좀 많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쉽게 말해서 나무 피해율 같은 것도 조사를 해요. 예. 그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건 같은 경우 나무도 피해를 입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사과나무에 만약에 나무가 쉽게 말해서 바람 불어갖고 툭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를 당하겠죠. 그죠? 예, 결국은 뭐죠? 그것 또한 피해를 우리가 피해가 얼마인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죠? 5종 한정보장 특약은 그래서 그러니까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든지 유가 타박률이라든지 플러스 나무 피해율도 조사를 한다. 그까지 그냥 가볍게만 알고 계세요. 지금 1차 시험에서는 또 너무 많은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면 더 막 이렇게 혼선 오고 하니까 단지 이제 이렇게 한 3가지를 조사해갖고 그 중에서 가장 뭡니까 피해율이 높은 것을 뭡니까 착가 감소 피해 과실수 산정하는데 적용시켜서 착가 피해 과실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합위험을 보장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우박 피해 나건 태풍 강풍으로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우박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무 피해율 이런 것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저가 종료 이후에 그 가설에 가서 착가수 조사를 함으로써 뭐죠? 예.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이렇게 착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만약에 그전에 이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평년 착가수가 10,000개일 거고 우리가 가서 조사해도 그 평년이 예상되는 것이 10,000개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서 보험사고 안 난 가순에 가면 대충 몇 개 정도 될까요? 예, 10,000개 정도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아주 그 몇 개 차이 정도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그밖에 그 차이가 별로 날 게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험금이 지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보험사고가 안 났는데 왜 보험금을 지급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평년 착가수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걸 갖고 이제 뭐 여러분께서 2차 에서 공부하는 이 과목에서 이제 공부할 때 뭐 기준 착가수 해갖고 따로 그런 것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2차 공부하실 때 제가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갖고 제가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뭐 표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하니까 시각적으로 공부해야만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아셨죠?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도 벌써 이제 19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가 종료 후에는, 이제 저가전 종합 사가수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가 종료 후에는 무엇을 보상해 주느냐? 바로 이거예요. 요 앞에 거는 태강우 집화지, 요것은 요 앞에 우리 저가 전에도 요 있었죠. 예,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태강우 집화지, 요것만 받을래? 하고 보험을 가입한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여기에 이제 5종 한정, 5종 그 뭡니까? 그 특정 위험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저가 종료 후에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일수하고 가을 동상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7개의 특정 위험만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특정 위험, 저가 종료 후에는 특정 위험만 보장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그 7가지 특정 위험은 여러분께서 뭐 이게 지금은 이제 1차 이제 1과목에서도 뭐죠? 특정 위험 7종을 보상하는 제 쓰세요.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너무 지금은 이제 그래 유치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태강호 집화지 일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갖고 막 더듬더듬 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뭡니까 태강호 집화지 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7종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이게 뭐 정말 중요해서 제가 암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종류 정도는 뭡니까 여러분께서 가볍게 이렇게 어떤 것이 특정 위험을 보장해 주는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수다 보니까 어떤 보험사고가 났을 때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가 났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달려있는 과실이 태풍 불었어요. 태풍 불면 사과가 톡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땅으로. 예, 떨어지게 되면 또 피해가 될 수 있죠. 그죠? 예, 그 떨어진 피해. 그것은 이제 낙가 피해라고 낙가 피해를 조사한다 할 거고 달려있는 과실을 조사할 때는 착가 피해를 조사한다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태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태풍이 불어갖고 그 착가 피해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낙하 피해를 조사하는 거예요. 태풍 같은 경우는. 그쵸? 예. 그런데 그 우박이 왔다. 그러면은, 우박이 오면은 얼음 알갱이가 과일에 탁 박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착가 피해를 당할 수 있죠. 일수도, 뭡니까? 막 그 태양열에 의해서 그 뭐 과일이 그냥 타들어가는 것을 일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일이 타들어가니까 착가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가을 동상이라는 건 뭡니까? 가을에 그 동상해, 예, 막 이렇게 너무 추워갖고 그 동상해를 입는 그런 피해를 가을 동상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일의 피해를 당하는 거니까 착가 피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이렇게 염두해 주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의미도 모르고 공부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낙가는 잘 봐보세요. 예, 우박은 여기도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죠. 예, 봐보세요. 우박이 얼음 알갱이가 톡 그 과일에 맞았다. 그러면 착가 피해도 당할 수 있지만 톡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낙가 피해 조사도 할 겁니다. 우박 사고 났을 땐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일 때 낙가 피해 조사하고 어떤 사고일 때 착가 피해 조사하는가? 그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딱 그냥 이해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낙가 피해 조사는 언제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언제 조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그 뭡니까 보험금 산정하고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경합펜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자, 봐보세요. 낙가 피해 조사는 사과가 툭 떨어졌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거 뭐 그냥 알았어 수확 적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피해 조사하면 어떻게 되죠? 사과가 처음에는 떨어졌지만은 그 조금만 뭐 피해나고 나머지는 현재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그런 사과도 있겠죠, 여러분. 그죠? 사과 수확기 다 돼갖고 태풍 불어서 떨어졌으면 그거 100% 다 피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그 떨어진 사과에 대해서도 야, 요거 50% 피해났네?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50%는 뭐죠? 결국 수확으로 잡는 거예요. 50%만 피해난 걸로 잡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가 피해 조사는 언제 한다?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태풍 불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막 카톡으로 막 올라와요. 야, 이번에 뭐 태풍 온다는데 일 나갈 수 있는 분들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 그 카톡방에 단톡방에 딱 올리고 나면 그 순서대로 뭡니까? 일이 필요하게 되면 뭡니까? 일이 배정돼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접수 지체 없이 나가야 된다고요. 태풍 같은 거 오면. 그런데 착가 피해 조사 시키면서 우박이라든지 일수라든지 가을 동상에 피해 났어요 하고 경작자께서 신고를 했어요.
예, 저가 종료 이후에. 그럴 때는 언제 조사하겠어요? 사고 접수 지체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얼마큼 피해가 났는가를 확인하려면 수확 직전이 돼서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과가 자그만할 때 그 뭐 착가피해 당했다면 야 이거 몇 프로 피해 났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착가피해 조사는 수확 직전에 가서 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차 2과목에서도 아주 좀 심도 있는 내용으로까지 내려가야만이 이걸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예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일소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학 직전에 가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이 자꾸 바뀌고 하는데 이게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지금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험의 기본 원리대로 따지면 야 이거 이렇게 농작물 재보험 막 약간 돼 있는 건 야 이게 잘못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혼선이 올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험을 일단 그 치르기 위해서는 비록 틀린 약관이라 하더라도 그 약관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당연히 수학 직전에 하는 것이 맞겠죠. 착각비는 그때 가서야만 피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NH농협 손해보험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가서 조사하도록. 왜 이렇게 했어요? 일수 피해가 다 들어가요. 근데 수학 직전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달려있는 과일이 점점 피해가 커져갖고 100% 피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가 많으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야 수학 직전까지 가자 하지 않고 일소는 착각 피해 조사라도 사고 접수 즉시 가서 하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약간이. 예. 그러니까 사고 접수 즉시 가서 하면 피해가 덜할 때 가서 조사하니까 그만큼 보험금도 적게 주겠죠. 그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저희 때는 이게 아니었죠. 예. 그 최근에 바뀐 겁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요런 건 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지만 또 어떤 데 요런 부분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까지 여러분께서 2차 시험에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낙가피해 조사는요. 낙가피해는 이제 다른 그 과수 품목은 다들 표본조사가 원칙이에요. 예, 표본조사가 원칙인데 사과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낙가피해 조사가 전수조사가 원칙이다. 이것 또한 그 일관성은 없는 거지만 시험에 출제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까지는 공부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가피해 쉽게 말해서 사과가 막 떨어져 있는 걸 조사할 때는 가서 뭐 표본으로 해갖고 구획만 정해갖고 조사하지 않고 그 과수원 전체 떨어진 거 다 모아가지고 아이고 몇 개 떨어졌네? 예, 그렇게 조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착각피해 조사는 결국 대부분 뭐죠? 아이 달려있는 그 사과 일일이 다 그 전과수니까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표본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낙엽물 조사 있네요. 낙엽물 조사는 무조건 놓고 단감, 떫은감. 예, 우리가 조가 종료 전에 오종환전 특약을 가입한 건은 그죠? 낙엽물 조사도 하고 육아 타박률 조사도 하고 나무 피해 조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저가 종료에도 단감, 떫은감은 그 태풍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집중호래 이런 거 왔을 때는 낙엽률 조사, 낙엽의 무식해 이파리에 그 감나무의 잎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나 이걸 조사해 가지고 그것 또한 피해로 산정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이 이제 어떻게 나무 손해를 우리 앞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그 지문에 나온 거 보셨죠? 그죠? 예, 나왔는데 이제 요 사과배 당금 떫은감이 과수 품목의 가장 대표적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나무 손해 보장, 손해조사는 어떻게 하고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를 따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수 품목 중에서 나무 손해 보장이 되는 것은 요 밑에 있죠? 다들 이게 나무잖아요. 예. 이런 이제 품목들이 되는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손해 보장은 가입시키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도리어 외워놓으시면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게 아직까지 이게 1차, 2차 1과목에서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안 나오는 데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단답형 5점짜리 이런 용어로는 딱 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도 2차 1과목 공부하실 때 공부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임에도 나무 손해 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없는
분목이 뭐냐면 밤하고 대추하고 호두하고 어미자 오디. 그리고 복분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풀처럼 생겨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대요 하는 거 복분자 특이한 거.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분목은 과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손해보장을 가입하지 못한다고 가볍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자, 나무 손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도 그 재산일 거 아닙니까? 한 주에 뭐 사과나무가 한 주에 만 10만 원이다 하면 만약에 그 10주를 심었다면 그 10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어떤 뭐 자연재해나 조세나 화재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나무 손해 보장 그 특약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험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언제 가서 조사하느냐 하면 수확 완료 후 보험 정기 전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혼선을 느끼시는 게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그 사과 같은 경우 보험의 목적으로 사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보험의 목적이 나무를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그죠? 예, 사과의 피해를 당하면 그 뭡니까? 착가감소보험금이나 과실손해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과를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만약에 피해가 났다 그러면은 결국 나무 그 뭡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나무 쉽게 말해서 고사 주수에 그 뭡니까? 사과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나무가 죽었다지만 그걸 안 달려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조사대상 주수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고사나무가 얼만가 이런 것을 가서 쉽게 말해서 저가 착가수 조사 때도 가면 이 고사나무 조사를 하고 미보상 주수도 조사하고 막 조사를 한다고요. 그럴 때 그 조사하는 거는 사과 보험의 목적 사과가 얼마나 피해가 당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무 조사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는 언제 한다? 수확 완료 후 보험 정기 전에 한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기출문제 그 지문에 한번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2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금 혼돈스러워 하시더라고. 혼돈스러울 게 없어요. 그죠? 예, 보험의 목적이 나무니까 이 나무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런 조사를 한다면 언제 가서 해야 되냐? 수확 완료 후에 보험 정기 전에 가서 조사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하냐? 우리가 앞에서 수확 감소든 뭐죠? 뭐 생산비든 상관없이 다 가피자 이 공식을 대부분 썼죠. 그렇죠? 나무손해도 똑같아요. 단지 이 자기부담 비율이 뭡니까?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한 비율로 적용하지 않고 5%를 그냥 고정합니다. 5%를 딱 빼줘요. 예, 조금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농작물 재보험은 최저 자기부담 비율을 몇 프로부터 빼냐면 10%부터 빼거든요. 10%형, 15%형, 20%형, 그리고 30%형, 40%형도 있어요. 누가 40%형을 가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걸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예, NH보험회사가 멍청이가 아닐 텐데, 그쵸? 누가 그 자기 부담 비율 40%짜리를 가입하겠습니까? 예, 보험을 들어놨고 40% 피해 나면 그 빵원 되는 보험을 누가 들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5% 고정이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간혹가다 언제 뭡니까? 그 세트로 착가감소 보험금 구하세요, 과실손해보험금 구하세요, 나무 손해보험금 구하세요. 예, 나무 손해보험금은 요거만 알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배점이 5점이에요. 이렇게 나온 뭡니까? 형태가 한 두세 번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손해보장보험금은 그냥 5점, 딱 30점 만에 5점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 몇 프로다 이렇게 뭐 안내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그냥 5점을 획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 나무가 만약에 그 백주다. 예, 가수원에 백주가 있어요. 백주. 걸 갖고 실제 결과 주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깨진도 고치기라든지 기초다지기에서 이래 그 보면은 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을 겁니다. 깨진도 고치기 읽어보면 실제 결과 주스는 어떻고 뭐 미보상 주스는 어떤 거고 해갖고 사진까지 해갖고 제가 이제 글로서 이제 작성한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그 깨진도 고치기 꼭 보시고 난 다음에 뭡니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제 조사를 해봐 보니까 수확 완료 보험 정기 전에 가서 나무가 죽은 것만 보장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는 나무 손해가 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죽은 나무만 딱 파악할 겁니다.
그게 20주였다 쳐요. 그러면은 피해가 몇 프로입니까? 100주 중에서 20% 피해돼 20주가 죽었어. 그러면 2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식이 있는 게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그렇죠? 이렇게 산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얼마나 피해됐나? 100주 중에서 20주가 죽었으면 20% 피해됐네? 그거예요. 그럼 가피자 공식에 대입하면 피해율이 20%고 자기 부담 비율은 5% 고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15%예요. 만약에 가입 금액이 만약에 한 주에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아까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니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곱하기 15%가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 그렇죠. 15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2차 2과목에서 5점으로 되는 배점이에요. 5점이면 굉장히 그 점수가 많은 겁니다. 15점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뭡니까? 5점 이런 식으로 물음 1, 2, 3으로 물어요. 그래 어떤 문제는 풀다 보면 진짜 정말 7분, 8분 걸려요. 물음 1번 하나 갖고. 그러다 보면은 한 문제를 갖고 한 7, 8분에 풀어야 되는데 물음 1 갖고 그만큼 시간이 투입되니까 막 사람이 막 쫓기고 막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2차 공부는요, 일단 우선적으로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내용, 중심적인 거 먼저 그냥 반복 숙달 해갖고 그냥 도도도도도도 나오게 그거를 먼저 연습해 놔놓고 어느 정도 되신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더 살을 붙여서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야 이것도 혹시 나올지 몰라. 그거는 후순인데 그거까지 공부해 봐보세요. 아니 머릿속에 아는 건 맞죠. 막상 문제 풀어 봐보세요. 거기 가서 국민교육원 현장처럼 우리는 민족중요의 역사전환 3일 뛰고 이렇게 빨리빨리 막 두두두두 글자도 막 그냥 지렁이 그거 가듯이 그렇게 빨리 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막 글자 따박따박 적어갖고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이렇게 나온다. 그 설명을 왜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똑같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쵸? 일일이 해갖고, 그래갖고 150만 원 나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2차 이거 뭐 공부예요. 예, 끝입니다. 나무 손해보장은 제가 그래서 이런 것 좀 나오지 말고 초과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일부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나무손해보험금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강의를 해봐봐야 그런 걸 낼 출제원이 수준이 그마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산수 문제 이런 걸 내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공부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뭡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를 그 다음에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데 가장 기초,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그런 술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2차 뭡니까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이구야 뭐 벌써 시간이 37분 됐어요. 이 시간도 이게 제가 강의하다 보면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도 사실 잘 안 보이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께서 제가 이걸 안 짚어주면 잘 모르실까봐 어쩔 수 없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화면, 컴퓨터 화면 앞에 놓고 그냥 막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이제 보험금 산정 방법이 보시면, 우리가 가피자 우리가 그것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가피자 공식을 쓰지 않고 뭐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죠. 착가 감수랑 빼기, 미보상 감수랑 빼기, 자기 부담 감수랑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이 결국 가피자 공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뭐죠? 착가 감소 보험금이니까 얼마나 착가가 달려 있는 것이 피해가 입었나? 예. 그것을 보험금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가 감소량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죠. 어디서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년 참가수 예정된 참가수가 10,000개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언제 가서 조사해요? 저가 종료 후에 가서 조사를 하죠.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몇 개라 그랬죠? 6,000개. 그러면 몇 개가 피해났나? 4,000개. 그게 착가 감소 과실수에 4,000개. 그런데 요 량이란 건 뭘까요? 그 4,000개, 한 개가 만약에 0.5kg이다. 가입 과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한 개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0.5kg이야, 한 개. 그러면 4,000개면은 착가 감소량이 몇 개가 됐나요? 4,000 곱하기 0.5kg 하면? 그렇죠? 2,000kg. 2,000k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지금 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담 감수량 이것도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해서 피해 일정 부분에서 인정 못해 하고 빼는 거고요. 미보상 감수량은
뭐죠? 그렇죠. 피해량이 나왔으면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이 뭐죠? 피해량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이 만이고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이 6천이야. 그러면 얼마나 피해났죠? 4천이 피해났잖아요. 4,000kg. 거기 4,000kg에 미보상 비율이 10%다. 그러면 아이고야 4천에 10%인 400kg은 인정 못해. 그게 미보상 감수량이었죠. 그래갖고 평수 다음에 뭐 있었죠? 미보상 감수량. 평수 미평 할 때 그 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착각 감소량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평수 미평 공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해를 산정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그냥 량에서 야 피해가 4천이 났는데 2천이죠. 4천 곱하기 0.5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2,000kg 중에서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10%라면 200을 2천 전부 인정 못해. 이거 10%는 인정 못해 하면 200kg 빼면 1,800kg이 피해났네. 1,800kg 중에서 자기부담 감소랑 자기부담 비율로 산정한 뭡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되겠죠? 그것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뭡니까?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착각 피해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왜 또 가입 가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험금 산식에는 값이 자였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항상 금으로 돼 있잖아요. 보험금이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킬로그램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거기다가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 만약에 1kg에 사과가 1,000원이었다 치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 1,500kg이었어요. 착각 감소량이. 그러면 가입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0에서 10,000, 10만, 100, 150만 원 되네. 그죠? 150만 원. 거기다가 보장 수준. 쉽게 말해서 보험사고 많이 나고 이런 데는 70%용으로 가입하는 거고 보험사가 별로 안 나고 이런 데는 50%용. 죄송합니다. 보험사고 많이 나면은 당연히 보장 수준은 50% 적게 줄 거고 보험사가 덜 난 가수는 70%용으로 가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1과목에서 2차 1과목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만 하나만 딱 여기다 살만 붙여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금까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야 요게 뭐 쉽게 말해서 150만 원인데 보장 수준이 50%야. 그러면 얼마요? 75만 원.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보험금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산식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야 어떻게 피해를 구해서 보험금을 주지? 그냥 그거만 떠올리면 돼요. 데이터는 다 주잖아요. 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다 줘요. 그죠? 예. 수확감소 보험금에서는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 착각감소 보험금에서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착각감소랑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미보상 감소랑 미보상 비율을 해서 곱하기 착각감소랑 해보면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종류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인데 여기는 그 뭡니까? 피해가 얼마나 났나 따지니까 누적 피해난 감소량 우박 사고 나서 피해됐어. 태풍 와서 피해됐어. 그러면 따로따로 그 감수량을 다 산정해갖고 플러스를 해버리면 그것이 누적 감수량이 되겠죠. 저가 종류에 피해난 거. 그죠? 거기다가 자기 부담 감수량을 딱 빼고 나면 뭐죠? 그 킬로그램이 되죠. 피해난 몇 킬로그램이 피해냈다. 거기다 가입 가격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얼마 금액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식을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 그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기만 하더라도 누미자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도 미보상 감수량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 미보상 감수량까지 뭡니까 빼는 건 너무해. 그래갖고 그건 약관에서도 없애버렸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산식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원리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구나.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뭡니까? 현명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적으로 그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다 준다니까요. 이 감수량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은데 얼마나 피해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데이터로 다 주겠죠. 그 데이터를 갖고 감수량을 산정해버리면 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아이고 진짜 정말 올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달랑 뭐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여튼 요 보험금 산정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것이 뭡니까? 해마다 착각감소 보험금 구하세요. 과실손해 보험금 구하세요. 그 10회 때도 착각감소가 이게 아마 5점. 과실손해 똑같은데도 5점, 7.5점, 7.5점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이거 5점, 이거 10점 이렇게 배점해서 15점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회 때도 아마 두 문제가 나왔죠? 예, 저가전 종합 사과수에 두 문제 30점 배점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점짜리 5개 중에서 2문제가 이거만 알면 푸는 거였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여기다 살 조금만 더 붙이면 여기서 공부할 양이 따지고 보면 몇 가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딱 정리하면 엑기스가 그냥 뭡니까? 그 A4 용지 한 반 정도만 공부하면 사실 이 적정 사가수의 보험금 구하는 것은 딱 끝납니다. 그래 암기량이 많지 않다. 아셨죠?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제가 이해시키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기초 다지기부터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3,000% 빠졌습니다. 자, 급하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지금 앞에 우리가 뭐 수학 감소라든지 생산비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기출 문제, 그죠?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씩 따로 했는데 여기는 다행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특정이용 방식 상품 중, 그죠? 사실 특정이용 방식 상품이라는 거는 뭐죠? 저가 종료 후에 특정이용이겠죠. 그죠? 사과의 발화기, 저가 전 생육시. 그러니까 이 말도 조금 애매한 거예요. 저가 전이기 때문에 종합위험인데 왜 특정위험입니까? 이거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했구나.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 자체가 좀 애매했죠. 그리고 이게 적중 상품이 중간중간에 몇 번 바뀌었어요. 보험금 산식도 지금 보험금 산식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또 완전 다르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거는 이제 다 그까지는 여러분께서 하다 보면 더 혼선이 올 거고 단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저가 전에 특정위험이니까 5종 한정 보장을 특약을 가입했구나. 그죠? 그런데 이제 해당되는 죄를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퇴강 후 집하지 그까지가 5종 한정 특약이고 이 생각해보세요. 저가를 언제 해요? 보통 6월달에서 7월달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을 동사에는 언제 일어나는 죄겠습니까? 가을에 일어나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저가 전에는 발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때 외우지 않아도 이거 1차 시험은 그냥 슬쩍만 여러분께서 제 강의 들은 거 대충만 그냥 듣고만 계셔도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출을 해볼게요. 저가 종료 위에서 수확전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낙엽 피해에 대해서 낙엽률 조사하는 건 뭐죠? 예, 낙엽 조사는 오직 단감, 떫은감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서 답이 4번이겠고요. 1차 문제는 제가 조금 빨리 풀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다 도표에 정리되어 있고 그 내용 여러분 새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회. 그죠?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특정형 방식의 사과에 대한 벌써부터 수식어가 들렸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그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가전 종합 사과수라고 하죠. 사과에 대한 갈로에 들어갈 대로 옳은 거 어때요? 우박 사고 났어요. 우박 사고. 예, 우박 사고 났는데 사고 접수 지체해서 조사다. 착각 피해 조사는 언제예요? 이게 수학 직전에 가서 해요. 여러분들 그 2차 시험 문제 보면 3월달에 우박 피해 났는데 조사는 언제 하냐면은 9월 말 이때 가서 조사를 합니다. 착각 피해 조사를. 웃기죠. 예, 그 이유를 잘 아시래요. 어떤 분들은 그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뭐랄까 문제 푸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우박 같은 경우는 착각 피해도 있고 낙가 피해도 있는데 착각 피해는 수학 지체에 가서 조사하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가서 조사하는 건 뭐다? 낙가 피해. 떨어졌을 땐 즉시 가서 조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낙가수 조사. 요게 답이겠습니다. 낙가 피해 조사라면 낙가 피해 가서 조사할 게 뭐겠어요? 낙가 떨어진 그 과실수를 조사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낙가수라고 했네요. 여기는 뭐 착가 피해라고 했는데 그죠? 낙가 피해면 더 멋있었는데 이러다 뭐 큰 틀린 건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특정위험 상품. 단감의 발악이 저가전. 그러니까 다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했다. 그런 겁니다. 저가전, 에는 뭐죠? 이 가을 동사에는 저가 종료 이후잖아요. 그래서 저가전에는 이거 보장 안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6월, 7월 전에 무슨 가을 동사가 발생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태강 우 집하지. 그죠? 우, 집, 하, 지. 그죠? 태강은 뭐죠? 태풍과 강풍을 같이 한 겁니다. 태풍, 강풍 같은 하나인데, 태풍만 떠들기도 뭐 하다니까 태강, 요렇게 같이 하는, 그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두 문자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태강하고 집, 집부중 호우, 화재, 지진. 요렇게 이제 5종 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회 또 나왔죠? 그러니까 해마다 한 문제씩 꾸준하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특정임이 뭐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 뭘 조사하냐? 주로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갑의 단감 떨금가의 조사 방법. 전수조사가 명시된 건 뭐요? 낙가피해. 그죠? 예, 전부 모아가지고 조사하는 건 낙가피해. 제가 형광색 바탕 칠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1번이 되겠고. 발악이 적가전 생육식의 우박으로 인해 손해수랑 조사 내용. 우박으로 되게 되면은 뭔 조사를 하죠? 우박하면 육아타박률. 그쵸? 요것도 지금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조금 이런 구분이 없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출 문제가 다 이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적가전 종합으로 그렇게 이제 그 용어가 딱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용어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선배님들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일부러 제가 다 고치기 뭐 하다 보니까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으로 되면 육아 타박률을 조사한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태풍, 강풍이 불었어. 단감, 떫은 감에는 뭔 조사해요?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했을 때 그렇죠. 낙엽 인정 피해율, 그걸 낙엽 피해율을 조사를 하겠죠. 그쵸? 자, 7회 때 손해조사 방법과 떫은 감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들어갈 거. 아이고, 저가 종료에, 모처럼 저가 종료 나왔네. 가을 동상에 맞죠. 그죠? 예. 조사 내용이 뭐겠습니까? 가을 동상에는 낙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달려있는 그 과실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뭔 조사를 하겠어요? 착가 피해 조사를 할 겁니다. 피해 사실을 조사, 이런 건 아니죠? 착가 피해 조사. 그죠? 그리고 조사는 언제 하죠? 착가 피해 조사는, 사고 주 없이, 지체 없이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농작물 수확 감소 보장 품목처럼 언제요? 그렇죠.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한다. 이 조사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을 저도 깨우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암기식으로 공부했다 보니까 뒤에 가서 답을 알려주는데도 문제를 못 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막 밤을 새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하나 그냥 퍼즐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사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한다. 착가 피해 조사는 그러니까 수확 감소 보장하고 똑같은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끝났네요. 저 아직도 더 있는 이야기죠. 오늘 그래서 이제 적가전 종합 사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적가전 종합 사가수 같은 경우는 적가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해 주는데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한 건은 어떻다? 태강 후 집하지 보험 사고가 났을 때는 육아 타박률이나 단감 떫은 감 같은 경우는 낙엽 인정 피해율 그리고 나무 피해율 같은 거 조사해서 착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하나 여러분께서 더 기억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건은 무조건 넣고 어떻게 되죠? 적가 종료에 가서 우리가 적가 후 착가수를 조사해 갖고 그 병령 착가수의 차이가 결국은 뭐죠? 피해로 인정해갖고 착가 감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가 감소 보험금 사식이 제일 처음에 뭐였죠? 착가 감소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착가 감소 과실수만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거기다가 문제나 이런 데 보면 가입 과중이 딱 나와요. 그럼 한 개의 무게가 얼마다 딱 알려주죠. 거기다가 가입 과중만 딱 곱해버리면 착가 감소량이 딱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뒤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다른, 품목에 비해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들 적가전 종합 사가수가 어렵다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리어 다른, 품목에 비해서 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다른 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갖고 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그릴 것도 없습니다. 그 과실손해보험금은 더 간단해요. 그냥, 이거 얼마나 피해가 됐나, 그것만 따져서, 결국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어려운, 분야가 뭐냐면 이 과실손해보장 품목.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품목이 현재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 현재 4개 품목이 있는데요. 각각 피해가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똑같은데 그 피해가 얼마인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각각 다 달라요.
복분자 따르고 무화과 따르고 오디 다르고 감귤 다르고 그리고 또 보험금 산식도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할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요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뭡니까 2차 2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학 감소 보장 품목이 농작물 재해 품목이 85%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틀만 그대로 알고 있으면 그 품목만 다를 뿐이지 밭작물 하나 따로 그리고 과수 하나 따로 그 두 문제만 딱 풀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는데 이 뭡니까 복분자 무화과 어디 감기로 각각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는 기본 큰 틀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걸 갖고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복분자 갖고 한 강의 따로 빼서 이제 2차 강의 때 하거든요.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뭐 더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짤막하게 한다고 해도 그걸 갖고 한 2시간 정도 분량이 돼요. 사실은 복분자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강의하는 부분은 1차 시험에 필요한 위주로만 제가 강의를 드리겠고 이해 구조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 대신 품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고 그 정도까지는 좀 제가 강의에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해봐 봤는데 그것은 이제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 좀 부담스럽고 해서 따로 2차 강의에 가서 그는 따로 뭐 구조도 따지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각각 하여튼 품목별로 각획하는 품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뭡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이제 과실손해 보장 품목이 우리 그 뭡니까 손해평가회랑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이제 1차 강의가 모두 마치고 저 또한 이제 2차 강의 준비 하고 깨진도 고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께서 1차 공부를 끝나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2차 기초 지식 같은 거 좀 다지고 계시고 2월 달부터 2차 제가 기초 다지기 강의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